자, 요 뭐 오래 안 걸려요. 오래 안 걸리니까 빨리 마치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앞에 했던 법령에 대해서 문제가 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건 여러분 각자 해설도 있으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요게 해당되는 문제가 6문제인가 5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각자 한번 해설도 있으니까 풀어보시라고 제가 첨부를 했습니다. 자, 요거 하고 마칩시다. 자, 폭력범죄 수사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에요. 자, 5조 한번 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서장은요, 성폭력범죄 전담 수사 부서에서 전담 부서에서 성폭력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합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폭력범죄 전담 수사부서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다른 부서에서 성폭력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찰서에서 성폭력 전담 수사부서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전담하고 없으면은 어디서 한다? 다른 수사부서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2항이에요. 2항을 더 잘 보시죠. 오늘 그냥 읽어보시면 돼.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지방경찰청장은요. 지방경찰청장은 시도경찰청장이죠. 근데 아직 법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지? 자, 시도경찰청장은 피해자가 몇 세 미만이죠? 나이 기억하셔야 돼요. 13세 미만입니다. 뭐 19세 미만, 16세 미만 이렇게 넣어버리면 또 틀려요. 자, 13세 미만이거나 신체, 정신 장애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성폭력 범죄 전담 수사부서에서 수사를 담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해당되는 경우는 경찰서 성폭력 전담 수사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13세 미만 또는 신체 정신 장애자에 대해서는 어디서 한다고? 지방경찰청에 있는 성폭력 전담 수사부서에서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게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뭐예요? 여기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요게 해당되는 경우는 시도경찰청에 있는 전담 수사부서에서 수사를 한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전담 조사관 지정이에요. 여러분도 나중에 경찰관 되면은 이런 성폭력 전담 수사부서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담 조사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성폭력 전담 조사관을 지정해서 누구를 조사하게 한다? 피해자입니다. 피작하면 안 돼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물론 피의자 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피해자 조사가 절대적이라고. 입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전담 조사관을 지정해서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읽어봅니다.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경과자 중에서 성폭력 수사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되 1명 이상은 누구를? 여성 경찰관으로 지정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성폭력 범죄는 당연히 피해자가 여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여성 경찰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성 경찰관을 지정하는 거예요. 1명 이상. 이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특별한 거 없어요. 이거 하나만 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입니다. 교육. 요거는 좀 정리하세요. 자, 이 교육은 어디서 받느냐면 여기서 받아요.
경찰수사연수원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장은 성폭력 범죄 수사에 필요한 수사 기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이라든가 절차 이런 어떤 성폭력 수사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람을 전담 조사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알겠죠?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은요. 지방경찰청 경찰서 소속 성폭력 범죄 전담 조사관을 대상으로 뭐예요? 1년에 한 번 이상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 지방경찰청장은 누구 상대로 1년에 한 번 이상 교육한다고? 지방청하고 또 경찰서에 있는 성폭력 범죄 전담 조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대상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장은 누구 상대로 하는 거예요? 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있는 성폭력 범죄 전담 조사관은 누가 교육을 한다고요? 그렇죠. 지방경찰청장이 하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경찰서에 있는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서장이 당연히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서에 있는 성폭력 범죄 전담 조사관은 지방경찰청장이 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서장이 한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성폭력 전담 조사관은요. 지정된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사이버 교육 등 성폭력 수사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죠. 1개월 이내입니다. 6조가 여기 있잖아요. 지정한다 그랬잖아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지정한다 그랬으니까 지정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만다 사이버 교육 중 성폭력 수사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강사들도요. 부산은 그렇지 않아요. 경기도에 근무하는 학원 강사들도 성폭력 이거 이수하셔야 돼요. 아동학대 그거 교육받아야 돼요. 물론 가서 교육을 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사이버 교육을 받습니다. 또 연락이 온 거예요. 학원에서. 받아야 된다. 그런 거 처음 받습니다. 그런 교육 받으라 하는 거.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죠. 들어가서 접속하고 어떻게 합니까? 2배속으로 틀어놓는 거예요. 틀어놓고 난 내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 아는 거, 뭐 아동학대 뭐 이런 거 다 아는 거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듣고 나중에 뭐예요? 또 이게 답 맞추는 거죠. 시험도 쳐. 시험 치면 어떻게? 아는 거는 찍으면 되고 모르는 거는 찾아보는 거지. 뭐. 정지시켜놓고 찾아보고 답 달고 이러는 거지. 그래가 그냥 이수해버리는 거예요. 한 번만 이수하면 돼요. 경기도는 그렇게 하더라고. 서울에도 그런 적이 없고 부산에도 지방에도 그런 적이 없는데 경기도만 그렇더라고. 그 사이버 교육입니다. 그것도. 그와 똑같은 형태예요. 알겠죠? 자, 사이버 교육 중에 성폭력 수사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여러분들이 간단한 거니까 한 두세 번 읽어보시면 정리가 될 겁니다. 사항 정도만 보세요. 이거 유의사항입니다. 현장에 출동했을 때 유의사항이니까요. 1번, 2번, 3번은 꼭 읽어보세요. 이거는 옳은 지문으로 놓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꼭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사항에 조금 초점을 두고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경찰관은 용의자를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간이 진술을 청취하거나 아니면은 피해자와 동행하여 현장 주변을 수색할 수가 있어요. 참 이거는 쉽지 않지요. 피해자가 현장의 근처에 가면은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피해자를 데리고 현장 주변에 수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반드시
경찰관은 반드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반드시예요.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피해자 후송입니다. 자,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뭐예요?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겠죠. 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즉시입니다. 통합지원센터라든가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으로 일단은 후송을 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나는 괜찮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하면은 뭐예요? 통합지원센터라든가 의료기관에 보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요것도 기억하세요. 요게 작년도 2차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2차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다 이 말입니다. 2차 시험에. 자, 경찰관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떻게 되죠? 그리고 신체, 정신 장애죠.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나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치료, 상담, 조사를 병행합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치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신변 안전 조치예요. 신변 안전 조치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죠. 우리가 지방경찰청장 및 서장은요, 성폭력 피해자 신고자, 이 사람들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신고를 함으로써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지방경찰청장과 서장은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합니다. 자, 그러면은 경찰관은 어떻게 한다? 신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죠. 그죠? 조치를 하겠죠. 해야 되니까요.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랬으니까 조치를 하겠죠. 하거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상자의 주거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 안전 조치를 뭐예요? 요청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우리 관할에 속하지 않으면 해당 관할 경찰서장한테 신변 안전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신변 안전 조치도요. 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알겠죠? 자, 신변 안전 조치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참고로 봅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또 중요합니다. 자, 경찰관은요, 아동 청소년 대상이에요. 자,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 아동 청소년과 가정 구성원인 관계이면서 피해 아동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피해 아동 청소년 그 법정 대리인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뭐예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임시조치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임시조치는 경찰은 신청하는 거잖아요. 검사가 청구하는 거잖아요. 이때 임시조치가 어떤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때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위한 접근금지, 가정폭력에 나오는 거죠. 맞죠? 가정폭력 임시조치 1호, 2호, 3호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이 말이에요. 알겠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뭐예요?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임시조치 3가지 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위반했다. 100m 내 접근하지 마라 했는데 접근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유치의 임시조치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예요. 가정폭력도 그죠? 요 세 가지 임시조치를 하고 나서 위반하게 되면 그때는 유치가 가능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똑같습니다. 요 기억하세요. 자, 증거 수집은 여러분들이 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한 번만 읽어보셔도 돼요. 자, 피해자 신체에서 증거를 채취한다. 자, 피해자 몸에서 증거를 채취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누가? 의사 또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증거를 수집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별거 없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조사 시 유의사항이에요. 이런 것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뭐 한두 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2항 정도 볼까? 1항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자, 경찰관이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하면은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겠죠. 준비를 하고 나서 준비를 거쳐서 1회에 수사상 필요한 모든 내용을 조사하는 등 조사 횟수를 어떻게 하라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 그러니까 최소화하라 이 말입니다. 물론 딱 한 번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가능하면 한 번에 끝내면 제일 좋고, 알겠죠? 최소화하라는 거지 꼭 한 번만 하라는 뜻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3번 할 거 2번만 하라 이 말이에요. 최대한 열심히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주 조사하면 자꾸 상처를 주는 거니까. 그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대질 신문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실시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질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참 쉽지 않아요. 맞죠? 나를 성폭행한 남자를 내 앞에서 본다는 것 자체가, 대화를 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뭐예요?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게 대질 신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실시하라 이 말이고요. 자, 그리고 경찰관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를 확인하게 할 때에는요, 반드시 범인 인식이죠. 그러니까 범인 식별이죠. 범인 식별 글자가 안 보여. 식별. 범인을 식별하는 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진술 녹화실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다수의 사람 중에서 가해자를 확인하도록 하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 유리가 있어요. 여기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안에서는 바깥쪽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깥쪽에서만 안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대1 한 사람 한 사람 오게 해가지고 저 사람 맞습니까? 저 사람이 가해자 맞아야 맞아요? 범인이 맞아야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여러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5명이나 세워놓고 피해자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보고 이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서로 얼굴을 보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자, 경찰 쭉 읽어보시면서요. 전부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때 범죄 신고자 등 신원관리 카드에 인적사항을 등재한다 했잖아요. 그죠? 읽어보세요. 자, 그런데 요 인적사항을 등재해야 되는데 기재하지 않을 때는 이 말입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않을 때에는 피해자, 범죄 신고자 등 서명은 어떻게 한다? 가명으로 하라. 진짜 이름 적으면 안 돼요. 서명은 자기 이름을 적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가명으로 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간인, 날인은 어떻게 하라고?
무인이 뭐예요? 무인이 뭐예요? 안 찍는 거예요? 안 찍으면 어떡해? 뭐 찍어야 뭐 그게 효력이 있는 거 아니야. 무인은 이거잖아요. 지장이잖아요. 이게 무인이 무인. 무인 찍어야 됩니다. 아, 보세요. 사인을 해보세요. 이름을 적어보세요. 이름 드러나잖아요. 도장 찍어보세요. 도장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지문 찍어버리면 이름이 드러납니까? 누구의 지문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인을 찍으라 이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도록.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기억하세요. 자, 신뢰관계자 동석은 또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고 읽어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2항 3항만 한번 볼게요. 편하게 보시면 돼요. 자, 경찰관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또는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는 하여야 한다가 맞아요. 그런데 피해자가 몇 세 미만이죠? 이제는 13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19세예요. 나이가 13세가 미만이 나오고 19세 미만이 나와요. 그 나이에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는 19세 미만, 요거 13세 미만 하면 안 돼요. 앞에 두 개는 뭐였어요? 13세 미만 신체 정신 장애자잖아요. 이거는 19세 미만 신체 정신 장애자가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19세 미만이거나 신체 정신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동의를 받아서 성폭력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소장 또는 상담원, 이런 사람들이 신뢰관계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9세 미만인 자 그리고 신체 정신 장애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동의를 받아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하여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요거는 하여한다, 할 수 있다. 요것만 여러분 잘 구분하시고, 요거는 13세가 아니고 19세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짝하면 틀리기 쉬워요. 자, 영상 촬영 보존입니다. 자, 경찰관은요,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하면은 영상물 녹화 장치로 촬영 보존할 수 있다 하야 한다. 이거 할 수 있다예요? 하야 한다 하면 안 돼요. 우리 아청법이라든가 성폭력 특례법에 보면은 하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건 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요. 19세 미만이거나 신체 정신 장애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한다? 하야 한다. 앞에 반드시가 있으면 무조건 하야. 맞죠? 지체 없이 신속히 즉시 반드시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하야.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하야 한다, 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그런데 앞에 거는 뭐였어? 신뢰관계는 뭐예요? 신뢰관계는 하야 한다. 오히려 이게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19세 신체 정신 장애자가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물 촬영은 반대가 돼 버립니다. 맞죠? 촬영 보존은 이게 할 수 있다고 19세와 신체 정신 장애자는 하야 한다가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아시겠어요? 그거 쫙 구분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하고 앞에 거 요거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신뢰관계자 동석은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다가 맞고, 영상물 촬영 보존은 이런 경우에는 하야 한다가 맞아요. 아시겠죠? 나 같으면 냅니다. 둘 다 내놔는 둘 다 내버리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에서 1번, 2번에 같이 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앞에 거는 똑같이 19세 미만, 그죠? 그리고 또 신체 정신 장애자인데 할 수 있다. 하나는 하야 한다. 아, 두 개 이거 둘 중에 한 개는 틀렸겠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진짜 틀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지문은 작년도 2차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읽어보세요. 뭐 설명할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 녹화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조사 시작부터예요. 조사 시작부터 조서의 기명 날인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요게
녹화 시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녹화를 한다고요? 조사 시작부터 제일 마지막에 다 하고 나서 뭐예요? 피해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요. 그리고 서명이 있어요. 할 때까지 녹화를 해야 돼요. 요게 이제 녹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과정, 그러니까 시작부터 서명 마치는 시점까지 모든 과정을 영상 녹화한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원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자와 변호사 앞에서만 한다? 봉인하는 거예요. 봉인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또는 똑같이 변호사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변호사가 기명날인 서명하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봉인은 변호사 앞에서 피해자 앞에서 하지만 할 수 있지만 서명만큼은 누가 해야 된다? 피해자가 해야 된다. 뭐 기명날인 서명 이런 말 다 아시죠? 서명이 뭐예요 그러면? 서명은 서명란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남들이 알 수 있도록.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이거는 사인이고 이름을 적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서명. 알겠죠? 그럼 기명날인은 뭐예요? 둘 중에 한 가지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기명날인은 써 있어요. 이름이 써 있어요. 사람이 써든 컴퓨터로 이름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프린트를 하든 써 있어요.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써 있어요. 여기다가 뭐예요? 날인이잖아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게 기명날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 됐죠? 몇 조까지 있는 거예요? 나는 프린트물도 안 줘. 몇 조? 아니 몇 조까지 있냐고. 다 됐네 그러면. 다 됐네요. 내가 뭐 작업을 했지만 나도 하나는 줘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나도 하나 줘야지. 자, 영상 녹화 시 유의사항입니다. 이것도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세 가지 유의하라 이 말입니다. 한 두 개 정도만 보고 2번을 읽어보세요. 자, 피해자 신원에 관한 사항은 녹화 전에 뭐예요? 서면으로 작성하셔야 돼요. 녹화 전에. 하나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성된 조서의 사본. 그러니까 피해자가 신청을 하잖아요. 피해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영상물 촬영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 사본을 교부하든지 아니면은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합니다. 둘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게 하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여야 한다는 의미예요. 발급하거나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둘 중에 한 가지는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봤어요? 아청법이라든가 성폭력 특례법에서 영상물 촬영 보존에서 이 지문 다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요. 똑같은 말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봐라 유의하라.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이것도. 자, 그 다음 이게 마지막인가요? 일찍 마쳐도 별 뭐 의미가 없죠. 나는 어차피 9시까지는 학원에 있을 거니까. 9시까지 아니지. 8시까지. 일찍 나가면은 부산역에서 혼자서 앉아 있어야 돼. 얼마나 내 자신이 없어 보이는지 몰라요. 그렇죠? 누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혼자서 탁 앉아가지고 갤럭시 탭 그거 보고 있어. 좀 스스로 보면 좀 불쌍하게 보여요. 그래서 좀 늦게 나가는. 천천히 해도 돼요. 자, 요것도 2차 시험에 나왔어요. 2차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작년도. 자,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이것도 나이가 어떻게 되죠? 또 13세예요. 그러니까
19세만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다 13세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19세 부분을 잘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13세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까 19세가 뭐였어요? 두 개 있었잖아요. 그죠? 실내 관계 동석하고 촬영하는 거 하고 그거 두 개만 19세고 나머지는 13세다. 그렇게 딱 정리해버리면 또 숫자는 안 헷갈립니다. 그것도 공부하는 요령이단 말이에요. 그냥 막 외우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신체 정신 장애자에 대해서 자 경찰관이 직권이나 또는 피해자 등 변호사 신청에 따라서 진술 조력인이 조사 과정에 뭐예요?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물론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의사를 굉장히 존중한다 하는 걸 아시겠죠? 그죠? 피해자의 의사를 그만 존중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세요. 자, 그리고 진술 조력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진술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를 하고 조력인으로 하여금 진술 조서와 영상 녹화물에 뭐한다?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한다. 누구로 하여금? 조력인으로 하여금. 이건 누가 기명 날인 서명한다는 거예요? 예, 조력입니다. 진술 조력인입니다. 아시겠죠? 피해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피해자가 기명 날인 서명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진술 조력인이 조사에 참여한 경우는 진술 조력인으로 하여금 뭐예요?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한다. 피해자로 하여금 하면은 곤란합니다. 모두 여러분 조심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문제가 6문제가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풀어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됐죠? 요 두 개 중에 한 문제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3월 25일 날 시험 멋지게 치시고 오세요. 일단 해설 강의는요, 들으세요. 해설 강의는 토요일 날 시험 치면은 빠르면 일요일, 늦으면 월요일까지 제가 일단은 유튜브로 올릴 거예요. 왜? 다음 주는 쟤는 안 오잖아요. 학원 이사 때문에. 그래서 일단 유튜브로 올릴 겁니다. 아시겠죠? 유튜브로 일단은 확인하시고 나중에 또 여기 부산에 내려오면은 그때 수업 시간에 해설 강의를 다시 한 번 더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화이팅 하세요. 자, 수고했습니다.